오늘 중동에 나토와 유사한 동맹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8월 7일 메카에서 중동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고 이란은 분명히 이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이 집단 방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나토 제5조와 직접적으로 유사한 모델입니다. 즉, 세 나라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협정 참가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즉,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추가 공격,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과 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와 파키스탄도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이미 터키와 파키스탄과의 협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은, 즉, 이는 형식적 문서에 불과해 리야드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또 한 번 이란과의 합의가 조만간 준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방송에서 두 사건과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테르부르크입니다. 함께 이 주제들을 파헤쳐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동에서의 역사적인 합의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가 방위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미 이를 중동판 나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국은 약 1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즉, 이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문서이며 단지 지금 서명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 나라 모두 2017년 6월의 12일간 전쟁 이후에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의 일입니다.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세 나라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 협정은 모든 공격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합니다. 목표는 집단 방위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나라 간의 모든 측면에서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맡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메커니즘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협정이 그때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고 사우디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홍해 봉쇄를 선언한 시점에 이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즉,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현실에서 이 협정이 체결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사우디를 돕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튀르키예 대표는 이 협정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 협정이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나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협정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가입에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을 폐지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별도로 이 협정이 어떤 핵 야망과도 관련이 없으며 지역 내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단서를 굳이 언급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구축을 돕고 우라늄 농축까지 가능하게 하는 협정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숨은 의도가 없더라도 새로운 연합의 규모는 숫자만 봐도 인상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은 합쳐서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4,000대의 전차와 7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국방비 총합은 연간 1,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 나라의 군대 규모는 인도와 비슷합니다. 또한 군사비 지출도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과 비슷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파키스탄이 무슬림 세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점이 추가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키스탄은 이란과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 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회의 대표인 이브라임 레자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사우디인들은 터키와 파키스탄과의 형식적인 합의가 그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에 수년간 일방적으로 맞춰온 것도 그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안전을 구걸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정책을 개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협정이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이미 2025년 9월에 상호 방위에 관한 양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즉, 이란이 사우디 영토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앙카라는 이미 이슬라마바드에 아다급 코르벳 4척을 인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잠수함과 전투기를 현대화했습니다. 한편 리야드는 이미 터키의 공격용 무인기 바이락타르 아킨치를 구매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서 터키와 파키스탄은 발전된 방위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협정은 세 나라의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여기서 러시아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러시아라는 국가는 중동의 안보 구조에서 이미 오래전에 내쫓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쫓고는 끝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더러운 러시아인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는 전쟁의 더 넓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협정 자체가 최근 며칠간의 긴장 고조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리야드는 중동에서의 전쟁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막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방향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로 사우디 관료들은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리야드에서는 왕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와 예멘의 세력들로부터 대규모의 조직적인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아 활동 중이며 테헤란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재개될 경우 영내 전역의 에너지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이미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란 이란의 대리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하고 있는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내에서 얼마나 많은 시설을 파괴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하고 있지만 동시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예멘에서 최소 58명의 정부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4년간 예멘 내전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날 중 하나입니다. 즉, 후티 반군이 다시 전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군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메카에서 체결된 협정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테헤란에 대한 경고로 이 지역에서 세력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 실제로 이 협정을 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터키를 분쟁에 끌어들이고 전쟁의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사고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관련 성명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모든 것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란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이 말은 꽤 우습게 들립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전쟁 동안 이런 수사법을 100만 번 들어온 점을 생각하면요. 한약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문제를 직접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에겐 매우 강력한 무기의 특정 종류가 있다. 그 무기의 비축량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다른 무기들의 경우 상황이 다소 더 긴박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패트리어트와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 공장을 포함해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트럼프는 사적인 대화에서 펜타곤의 무기 비축량 고갈 소식이 미국을 이란과의 협상에서 약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는 미국이 막대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무기 종류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 운항에 관한 기본 합의의 최종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 관리가 최종 결정은 더 높은 수준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이 합의가 해협의 자동 개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측에 대한 여러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테헤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직접 협상이 없었다고 부인하며 오직 오만과만 대화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이전의 이니셔티브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7월 말에 14개국 이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다국적 해상방위 동맹 창설에 대한 사우디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동맹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예멘, 방글라데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수단, 지부티, 소말리아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특히 홍해에서 해상 항로의 안전을 위한 더 광범위한 연합입니다. 8월 7일 메카에서 체결된 조약은 훨씬 더 제한적이고 법적으로 엄격합니다. 이 조약은 세 나라 사이에서만 체결된 완전한 집단 방위 조약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측은 지역 안보 문제를 완전히 자신들의 손에 쥔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보호만을 기다리는 데 지친 듯하며 친이란 세력의 공격으로 실제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다른 두 주요 지역 강국인 핵 보유국 파키스탄과 강력한 군대를 가진 터키와 함께 자체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약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공개적으로 축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약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새로운 힘의 중심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중심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